폭우 내린 서울 산사태주의보. 제5호 태풍 장미는 소멸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엔 오늘 하루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구자준 사회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이 밤사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서울 등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던데 새롭게 들어온 피해 상황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5시쯤에는요. 인천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 구간에서 벽면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북항터널 3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가 지금은 2개 차로에서 차량이 통행되고 있고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30분쯤에는요. 서울 청계천에서 61살 남성 홍모 씨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초를 붙잡아서 119 구조대에 구조가 됐는데요. 홍 씨는 청계천변을 산책하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 0시쯤에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소방서는 주택 일부가 무너졌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토사가 도로를 덮치고 집까지 무너지면서 피해가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가 온 건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내릴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밤사이 서울에는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에는 104.5mm로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네. 경기 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70에서 80mm의 비가 내린 곳이 있었고요. 그 밖에 충청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대 200mm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경기 지역과 남부지방 등 곳곳에 100mm 안팎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강원 춘천 의암댐 사고 소식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 지역 역시 춘천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수색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구 기자, 지금 아직 실종자 다 찾지 못한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요 수색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내리고 유속도 빨라서 수색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오후 수색 투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트가 32팀, 드론이 24대, 그리고 소방견과 경찰견을 합쳐서 6마리의 개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요. 헬기 수색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색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네. 헬기를 낮게 띄워서 하천에 와류를 만들어서 가라앉은 것들이 물에 뜨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동원되고 있고 네. 20kg 정도의 마네킹에 GPS를 장착해서 흘려보내서 실종자가 어디로 갔을지 추적하는 그런 방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난 그 시점으로 좀 돌아가 봤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인공 수초선 고박 작업 과연 어떻게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작업이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춘천시 측에서 이 작업을 지시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나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한 분이 이제 작업 나가기 전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도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거기 네. 보면 굉장히 막 울면서 나 어떡하지 이거 너 여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안 하면 징계받을 거고 하면 위험한데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핵심이니까. 네. 법적 처벌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춘천시 관계자의 일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지시한 적 없다. 뭐 이런 진술을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보면 나오는데 글쎄 상식적으로 이 위험한 순간에 아무런 지시도 없이 보호장구도 없이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초선 고박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다? 자발적으로? 이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정황상 상식적으로는 윗선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보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보니까 민간업체 직원과 또 직장 동료 간의 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추가로 공개가 돼서 보면은 이 대화 속 내용을 추정을 봤을 때 현장 직원이 상주 안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내용이 비가 오는데 무슨 상주냐라고 걱정했던 어떤 그런 직원끼리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감독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예. 그 고박 작업을 지시를 하고 또 그 의암댐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고박하고 또 그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그 감독이 과연 누구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춘천시 쪽에서는 감독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민간업체 쪽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업체 쪽에서는 춘천시에 있는 관계자, 이른바 이제 그 담당하는 계장이 이 고박 작업을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린 나갔다. 이렇게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정황상으로만 보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도 왜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지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라고 하면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나갔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부합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인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게요. 예. 만약에 나가신 분들 다 실종되거나 다 사망하셨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생존자들이 계십니다. 예. 그럼 생존자분들도 나갈 때 어떤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나가겠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자분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수사하는 게 그리 전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만약에 무리한 정말 작업 지시가 있었다면 보니까 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 춘천시장을 뭐 살인, 업무상 과실치상, 직무유기 혐의로 뭐 고발도 했던데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살인이 되려면 나가면은 진짜 잘못될 거 아는데 그래도 나는 사람 목숨보다는 수초숨이 중요해. 당신 나가. 이러면 살인이 맞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고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뭐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정도가 되겠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다음에 다치신 분한테 과실치상,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 있다. 왜?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댐 문이 열려서 물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나가게 지시하는 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거니까 지시를 했다고 하면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정도가 되겠죠. 네,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히 주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던 전라도 지역이 지금 걱정이 좀 유난히 큰데요. 구자준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어제 기준으로 전남 구례구는요. 침수주택이 1,100여 곳, 이재민이 1,000여 명 발생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추가 피해가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복구 작업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영상 이제 준비해 주시죠. 예. 네, 이렇게 마을 전역이 흙으로 뒤덮인 이곳이 전남 구례군의 양정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흙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지금 거의 폐허가 되어 있죠. 네. 과수원의 나무들도 흙탕물에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렇게 다 흙으로 뒤덮였는데 이 모습은요, 돼지의 사체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고요. 집의 기둥도 이렇게 뽑혀 있고 거의 뭐 잔해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드론으로 영상을 띄워봤는데 전남 구례군의 거의 모든 지역이 저렇게 침수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도시 한 곳이 전부 다 침수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례읍 도심 지역도 많이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그 5일장이 피해가 심했는데요. 그 5일장 복구 작업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상인들이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또 가슴 아팠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상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비가 와도 하나로 건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울고 싶고 매장이 한 500평 되거든요. 이거 다 차고 지하실이 우리 다 찼는데 지금 5대를 퍼도 아직도 절반도 못 폈어요. 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전라도 쪽 산사태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번 장마에 유독 산사태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예.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산사태라는 게 적은 비여도 오랜 기간 동안 오거나 네. 아니면 짧은 기간이어도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그 토양의 응집력이 약해져서 산사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장마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네. 산사태 피해가 더 심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산림청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에 산사태 피해가 벌써 1000건이 넘어가는데요. 네. 지난 8일에 순창군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있어서 이 영상으로? 영상을 또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남성 2명이 지나가는 이곳은 승마장입니다. 그리고 차량 4대가 서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교육장인데 갑자기 저렇게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네. 차량 4대도 힘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요. 승마장 뒤편, 무너진 건물 뒤편에서 예. 그 순창군청 직원들이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배수로 작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런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직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좀만 더 했더라면 우리 직원이나 저는 아마 인생 살에 많이 수 있어요. 길하죠. 그때 생각하면은. 네, 저 당시에 배수로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다른 공설 체육관에서 피해가 있었다. 그쪽으로 와달라 해서 갔는데 네네. 그렇게 자리를 떴을 때 저런 산사태가 일어나서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서울에도 비가 참 많이 와서 오늘은 서울에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강북구와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와 성북구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는데 이 4개 자치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토사가 갑자기 저렇게 쏟아져 내리는 영상, 정말 영상으로 봐도 정말 끔찍한 장면인데 이번 폭우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남 곡성군의 산사태, 이게요, 김성화 평론가님, 인재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책임 공방도 서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49일째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산이라도 지금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곡성 산사태의 경우에는 지금 산사태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도로공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국도 15호선 도로공사가 있었는데 그 계곡을 통해서 보통 이제 그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중에 도로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그 계곡 쪽에다가 매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매립과 산사태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두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경찰이 토목 전문가를 불러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 계곡을 통해 가지고 산사태가 시작이 돼서 밑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주택을 덮친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산사태가 먼저냐, 계곡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도로 쪽에서 먼저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산사태가 먼저 발생해서 도로 쪽으로 그 흙이 토사랑 같이 쓸려 내려왔다, 이러면은 산림청 쪽에 좀 더 책임이 부여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호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광주의 한 추모관이 침수가 됐는데 또 일부 유족들은 이 추모관 측 대응에 또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흘 전에 광주 낙골당 지하 1층에서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낙골당에는 한 지하 1층에 1,800여 구 정도의 어떤 네. 유골이 보관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유족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 낙골당 측이 광주천이 범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수몰이 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뭔가 막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유골이 이 물에 이제 침수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골당 측에서 유족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도 혹시 뭐 보상 절차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납골당시가 책임 문제인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사가 밀려와서 유골이 이렇게 좀 손실되는 거 이걸 사실 납골당에서 막을 수는 없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토사가 오는 걸 왜 막지 못하냐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 집중호우가 와서 산사태 경고도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면 이걸 미리미리 유족들한테 SNS든지 전화든지 뭔가 문자 메시지든지 전화든지 알려줬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우리는 저 SNS에서 야 어디 추모하고 난리 나서 이거 보고 갔다. 예. 왜 미리미리 위험을 손실을 최소화할 정도로 방지를 하지 않았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당시에 이제 상황상 납골당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잘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들의 어떤 주장하시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데에 대한 납골당의 책임을 피할 길은 없죠. 네. 그렇군요. 계속된 비로 여기 전국 곳곳에서 정말 피해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더 계속된다고 하니까 모쪼록 피해 없도록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구자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